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팩트 장인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팩트 장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42살이고요. 독거노 총각으로 살고 있는 독거노 총각입니다. 오늘은 1일이죠. 8월 마지막 날. 근데 제가 오늘은 어떤 영상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하냐면요. 헤어진 연인들 때문에, 뭐 전 헤어진 연인이든 전전 헤어진 연인이든 헤어진 연인들, 부인들, 남편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원래 팩트가 좀 아파요. 원래 이렇게 팩트로 팍팍 꽂으면 아프죠,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좀 T예요. 또 MBTI 중에 제가 T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달콤한 말들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기꾼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팩트는 팍팍 꽂혀서 아프긴 하지만 진짜 이게 내가 발전되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팩폭은 아니에요. 그냥 팩트로, 그냥 팩트에 입각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아픈 분들한테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지만, 조금 더 굳건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이런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인이든 남편이든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대부분 헤어졌을 때, 뭐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했을 때나 연애를 하다 헤어졌을 때, 헤어지면 누구나 다 아파요. 그냥 안 아프면 잘못된 거야. 그건 사람이 아니야. 누구나 다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헤어졌을 때 어떻게 버티냐면, 저는 뭐 제 말이 다 100%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살아가는 방법,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죄를, 헤어진 원인을 저한테 찾아요. 그러니까 뭐 오래 연애를 하든가 아니면 뭐 짧게 연애를 하든가, 결혼은 안 해봤지만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 사고방식으로 살 것 같아요. 결혼하다가 이혼하면 내 잘못으로 일단 나한테 원인을 찾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결혼을 하고 뭘 해서 이혼하면, 뭐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바람 펴서 뭐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 헤어진 경우도 있어요, 분명. 그렇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모든 문제거리가 생기면 그 원인을 저한테 찾아요. 그래야지 제가 버티고 살아가는데 힘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랑 만나다 헤어졌으면 원인을 저한테 찾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한테 먼저 물어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못해줬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왜냐면 상대방이 뭐 바람을 폈다,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 뭘 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뭔가가 본인이 봤을 때 결혼 생활을 유지를 못할 것 같고 연애를 지속 가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분명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헤어지자고. 그러면 이거를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 상대방 여자를 탓하기 시작하고, 여자친구를 탓하고, 남자친구를 탓하고, 부인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기 시작해버리면 원인은 한도 끝도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남한테 찾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계속 남만 욕하고, 남만 혐오하고, 뭐 여자 혐오, 남자 극혐, 계속 이런 식으로 남만 탓하기 시작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게, 여지껏 어릴 때부터도 살아오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어, 아니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래, 뭐 하자 그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여자친구한테 헤어지게 못하게끔 했으면, 잘했으면, 뭐 돈 쪽으로도 잘해주던,
뭐 마음적으로 잘해주던 몸적으로 잘해주던 뭔가 잘해줬으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여자들도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어. 근데 이 상대방한테 뭔가가 결혼을 할 것 같은 거에 뭔가가 가치가 없으면 요즘 남자도 똑똑해요. 내가 굳이 내 인생을 희생해 가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면서 내가 굳이 평생 노가다를 해야 되냐? 돈 많은 사람들은 결혼했다 헤어져도 흠이 아니니까 요즘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 일반인 분들은 처음에는 좋아서 만난단 말이에요. 하늘에 별도 따다 둘 것 같이 뭐든 다 해줄 것 같이. 근데 변한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생활에 찌들고 일에 찌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 상대방들은 삔또가 상하는 거야. 꼭지가 도는 거야. 야, 저 새끼. 그러면 무슨 마음이 자꾸 생기냐면요. 여자 입장에서는 야, 저 새끼 처음에는 결혼할 때는 하늘에 별도 따다 줄 것 같이 하더니 바뀐다. 변한다. 그러면서 서운함을 느낄 거고 남자 입장에서는 야, 내가 하늘에 별도 따다 주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 처자식을 너네를 먹여 살리고 살아야 하다 보니 나도 힘들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생기고 이혼하고 바람피고 뭐하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남자지만 그냥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객관적인 걸 좋아해요. 객관적인 걸. 뭐 네 편, 내 편, 엄마 편, 아빠 편, 여자친구 편, 남자친구 편 이걸 떠나놓고 그냥 객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자랑 여자랑 만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웬만한 것들은 다 져주고 다 이렇게 여자 말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가오? 뭐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남자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연애를 해야지 편해요 남자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서로 막 말다툼하고 싸우는 걸 워낙 귀찮아해서 그런 성격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진짜 뭐 이렇게 영상에 나와서 얘기하지만 뭐 말을 세게 할 때도 있고 욕할 때도 있고 좀 그렇지만 저는 여자를 만날 때 한 99까지 다 져줘요. 그냥 귀찮아서 말싸움하기 귀찮아서. 근데 대신 이 한두 가지 이 딱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딱 그것만 지켜라. 나머지 건 네 멋대로 해라. 왜냐? 그래야지 내가 편하니까. 저는 내가 편하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그래야지 관계가 지속하기가 편합니다. 웬만한 것들 짜잘꾸리한 거는 다 줘. 너 멋대로 하라고 다 줘. 일단은 가오를 내려놓고 어찌됐든 이거 내가 만났을 때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좋아서 하늘에 별도 따다 주려고 어떻게 한번 잡아뜨리려고 개수작을 부렸잖아. 어찌됐든지가 그게 팩트잖아. 그러면 안 변하려면 내가 져주는 게 편해요. 그래야지 싸움이 덜 일어납니다. 그래야지.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잘못한 흠을 안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남자들이 할 말이 많아져요. 저도 흠이 뭐 잡힌 적이 있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 흠을 안 잡히거든요. 왜냐? 그래야지 내가 삔또 상했을 때 한번 말을 액센트 있게 말할 때 그게 먹힌단 말이에요. 흠 잡힌 게 많이 없어야지. 근데 대부분 요즘 남자들은 어때? 잘못은 다 지네가 해. 근데 큰 소리를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를 치고 싶으면 내가 내 할 도리를 다 하고 내 흠을 최대한 안 잡힌 상황에서 지랄을 해야 되는데 흠은 다 잡히고 지랄을 해.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도 야마 돌지 빡 돌지. 아, 저 새끼 뭐야 저거?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예전에 잘못한 적이 한 번 있어요. 흠을 잡힌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구라를 안 쳐요. 왜냐면
이 상대방한테 구라를 치기 시작하면은 한 번 숨기면 계속 숨겨야 돼 그걸. 그러면 나도 피곤해. 구라를 한 번 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저는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야 나 500만 원 날렸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단 벙찌는 거야. 이 새끼 뭐지? 대부분 다 구라치는데 저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500만 원을 날렸다. 그럼 이제 자초지종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오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잘못한 거잖아. 어찌됐든지가. 그러면 대가리 무릎 꿇고 대가리 쳐받고 가오 다 빼고 몇 대 조 터질 각오를 하고 실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니까. 그게 인정하는 거야. 인정해야지 싸움이 빨리 끝나. 그러면 쇼부가 날 거 아니에요. 헤어지든가 아니면 용서해주고 만나던가. 그러려면 잘못을 인정할 때는 무릎 꿇고 대가리 쳐받고 뭔 말을 듣고 뭔 얘기를 해도 아가리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잘못을 했으니까. 그래야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연인 사이든 결혼 사이든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게 제가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때. 불러드렸어요. 내가 500만 원 날렸다.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어때? 야마 돌잖아. 그 어때? 맨정신으로는 못 팰 것 같으니까 여자친구가 술을 먹는단 말이야. 앞에서 폭탄주를 막 까서 마셔. 한 5잔인가 뭐 몇 잔을 들이 마셔. 그러면 각오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저 폭탄주가 6잔째 들어간다. 그러면 주탱이 한 3대는 맞을 것 같다. 근데 이거 뭐야? 2잔이 더 들어가네? 야 이거 존나 터질 것 같다. 이 각오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술을 먹는단 말이야 앞에서. 좁혀려고 이제 딱 그걸 잡는 거야 이제 분위기를.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자는 그럴 때 말려도 안 돼. 그냥 냅둬야 돼. 하게끔. 그리고 무릎 꿇고 대가리 쳐받고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 이게 주태이가 날라오냐? 언제 귓방내이가 날라오냐? 이 쫄쫄이 타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야. 술 다 먹었어. 이제 싹 올라왔어 이제 슬슬. 이 야마가 돌잖아 여자 입장에서도.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돼. 열받는 거를. 거기서 막 내가 잘났다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핑계대고 거짓말 시키고 그러면 야마가 더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가리 닥치고 가만히 있어. 술 다 먹었어. 술 취했어 이제. 그럼 이제 긴장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어디부터 날라올까? 그러면 일단 발차기부터 날라와. 한 대 맞아. 푹 쓰러져. 한 대 맞고. 그럼 어떻게 해? 또 일어나서 무릎을 꿇으라고.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라. 발차기 한 대 맞았어. 푹 쓰러졌다. 일어났어. 무릎 꿇어. 한 대 맞았다고. 아이 씨발 이러면 안 돼. 맞을 때는 계속 맞아야 된단 말이야. 화 풀릴 때까지. 또 무릎 꿇어. 갑자기 막 귓방맹이가 날라와. 그럼 또 맞아. 절대 화내면 안 된단 말이야. 가오가 들어가면 안 돼. 내 잘못을 인정할 때는 그냥 남자고 여자한테 맞는 거 그런 거 창피한 걸 얘기를 하면 안 돼. 왜? 맞기 싫으면 잘못을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어찌 됐든 네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줘 터져야 된단 말이야. 그 귓방맹이 맞았어. 제가 그날 한 30분 동안 구타를 당했는데 뒤질 뻔했어요 진짜 맞다가. 아 이러다 뒤지는구나. 제가 모텔방에서 한 30분은 진짜 뭐 발차기부터 해서 귓방맹이부터 해서 주탱이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막 머리털 다 빠지고 막 난리 났습니다 30분 동안. 근데도 저는 한마디를 안 했어요. 한마디를. 그냥 잘못했다고만 했어요 계속. 왜? 잘못했으니까. 그래야지 빨리 끝나니까. 그래야지 30분 1시간 맞을 걸 30분만 줘 터지니까.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할 때는 가오를 다 빼고 내 잘못을 진짜 인정하고 줘 터지는 한이 있어도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저 30분 맞아본 적 있어요 여자한테. 모텔방에서 막 주탱이부터 막 귓방맹이부터 막 날라차기부터 막 머리털 다 뽑히고. 그래도 내가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만약에 내가 잘못을 하고 상대방 여자친구든 부인 탓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500만 날, 아 씨파야 내가 500 좀 날렸다고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잘못했으니까 터지는 걸 인정을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맞다 보면 야마가 돌거든 남자도. 저 30분을 맞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말대꾸 한마디를 안 했어요. 왜?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모든 죄를 내 탓으로 돌리기 시작해야지 잘못도 내가 했고 그래야지 싸움이 안 일어나고 그래야지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터지기 싫으면 잔소리 듣기 싫으면 잘못을 안 하면 돼. 그러면 싸울 일이 없는 거야.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바람을 폈어. 만약에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바람을 폈어.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 바람을 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로 탓을 돌려요. 왜? 그래야지 내가 편하니까.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여자친구 만약에 남자친구 바람 폈다고 해서 그거에 꽂혀서 있으면 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내가 정신적으로 도라이가 되고 그래갖고 나만 손해가 나고 그러니까 야마 돌아서 술 먹고 가서 죽이고 뭐 협박하고 스토킹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뭐 바람 폈어. 만약에 뭐 잘못했어. 근데 이제 그걸 갖고 문제거리를 갖고 처음에 대화를 해. 근데 인정을 안 하고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나와. 그러면 헤어져야지. 어떡할 거예요. 아, 나하고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헤어져. 이런 사람도 있구나. 경험하면 해본 거고. 다음번에 만날 때는 조금 더 뭘 따져보고 뭘 하고 해야겠다. 그리고 대부분 여자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처음에 연애할 때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얼굴만 보고 외형적인 것만 보고 돈만 보고 결혼했다가 대부분 이혼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전 많이 봤어요. 왜냐면 돈이 많은데 밖에서 사회생활하고 밖에서 사업하고 밖에서 돈을 잘 버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결혼했을 때는 당연히 잘해주겠죠.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애 낳고 집에서 펑퍼짐하게 있고 자기 관리 안 하고 맨날 집에서 뭐 넷플릭스 뭐 그런 거나 보고 맨날 밥만 처먹고 돼지 되고 애 키우니까 힘들다고 그러고 그렇게 자기 관리가 안 되면 남자 입장에서 돌아다니면서 맨날 보이는 게 여잔데 바람을 안 피겠어요? 접촉이 많은데?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도 같이 서로 맞벌이를 하든가 아니 만약에 그랬어. 근데 남편이 맨날 일 끝나고 들어오면은 배돼지 나오고 술 처먹고 들어오고 배돼지 나오고 집에서 잠만 자고 일만 해 맨날 살아야 되니까 남자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제가 뭐라 그래요. 맨날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나이를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근육이 자연적으로 빠지고 그러다 보면 성욕도 감퇴가 되고 발기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짬을 내서 틈틈이 운동을 하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내 관리를 해야지. 여자 입장에서도 같이 일 끝나고 딱 들어와서 만났는데 이 새끼 배돼지 나오고 꼬랑내 나고 냄새 나고 얼굴로 이제 마탱이 가고 아니 생기겠냐고. 성욕이 안 생기지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도 나 안 생길 것 같아. 나 모르겠어. 여자가 막 집에서 막 디비져 누워있고 막 처먹고 누워있고 이러면 있잖아요. 안 생길 것 같아 전혀. 나 같아도 자꾸 밖에 눈이 돌아갈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피진 않지. 전 되게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저는 바람을 피기보다는 이 여자를 존나 갈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살을 빼게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여자가 돼지가 돼 있다고 해서 바람을 피는 거는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바람을 피는 거를 선택하기보단 저는 여자를 존나 갈구죠. 저는 돼지로 살게끔 냅두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 그런단 말이에요. 남 탓한단 말이에요. 야, 너가 돼지 새끼라서, 너가 돼지라서, 야, 너 보면은 야 성욕도 안 생겨. 야, 당연히 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눈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 그렇다고 해서 돈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뭐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남 탓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항상.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뭐 모르겠어. 뭐 연애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냥 돈만 보고 결혼해서 그런지 겉모습만 결혼하고 결혼했다가 눈꺼풀이 벗겨져서 이혼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여자가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아까 그 비유했죠. 모텔방 30분 조 터진 거. 일단 남 탓을 하기에 앞서 나한테 원인을 돌려면서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마누라 바람 못 피게 몸 관리하고 내가 마누라 바람 못 피게 자꾸 잘해주고 내가 마누라 못 피게 몸도 만들어서 섹시하게 보이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운동을 해서 발기도 잘 되게 바람 못 피게 해야 되고 그걸 못했기 때문에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라고.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서로 바람 필 일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여자도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갖고 막 남탓만 하고 넷플릭스 보면서 막 과자 처먹고 돼지 돼갖고 굴러다니면 어느 남자가 그걸 보고 처음에만 좋다 그러지 애 낳고 5년 10년 지났는데 어느 누가 좋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서로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관리는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자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여자도 관리를 해야 되고 꼭 좋은 피부과 가서 시술하고 뭐 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결혼 생활도 유지되고 그래야지 연애 관계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요즘은 지들 관리는 하나도 못해. 그리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남 탓만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돈 문제도 그래요. 돈 문제도. 저는 제가 뭐 전에도 이런 영상을 얘기를 했는지 영상 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태어나서 뭐 어릴 때는 뭐 몇 번 있었을지 몰라요. 애기 때는. 근데 저는 진짜 뭐 이렇게 좀 성인이 돼가면서 커가면서는 부모 돈 많은 집을 부러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왜 부러워? 그게? 아, 내가 짱짱하게 내가 인생을 배우고 내가 바른 생활을 하면서 내가 벌면 되는데 나중에 내가 경험을 쌓아가면서 나중에 내가 잘 벌면 되잖아요. 이거 탓을 하고 있는다고 나한테 지금 이득될 게 뭐가 있냐고. 아, 내 부모 돈도 없어. 저 집 부모는 돈 밀어주는데 우리 부모는 돈도 안 밀어주고. 아니 그 탓을 하면 뭐하냐고.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되는 거 있어 그게? 지금 당장 그렇게 탓을 한다고 나한테 돈이 떨어져요? 돈이 안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나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나만 돌아야 되고. 그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럴 시간에 그거 탓하고 있을 시간에 나가서 뭘 하든가 운동을 하든가 내 개발을 하든가 뭐를 해갖고 자꾸 내가 단단해지고 내가 커질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거 탓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부모가 이혼해서 부모가 돈이 없어서 내가 잘못됐네. 아니 그 생각을 왜 하냐 이거야. 그래봐야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부러워 본 적이 없어요. 커가면서는. 근데 그런 또 돈 없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격지심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는 무슨 돈 얘기만 좀 꺼내면 자격지심이에요. 그게 자격지심.
내가 돈 못 벌어서 날 무시하나? 내 자식이? 그러면서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또 오해가 생기고 자격지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격지심이다.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너무 답답해요. 요즘에 사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요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계속 가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주제를 몰라서 남들 어디 좋은 데 살고, 남들 어디 좋은 차 타고, 남들 어디 좋은 레스토랑 가고, 오마카세? 남들 어디 뭐 먹으러 가고. 그걸 쫓아갈래다 가라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내 분수껏 내 주제에 맞게. 아, 남들이야 그렇게 살던 말던 내 걸 하면 된단 말이야. 내 거를. 봐봐요. 그렇게 자꾸 남들 하는 거를 따라하고 남들 하는 거를 부러워하고 하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져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고달퍼진단 말이에요. 야, 남들 어디 저기 아파트 살았으니까 우리도 대출해서 아파트 살자. 그래, 대출해서 아파트 들어갔어? 집값 안 오르면 어떻게 돼? 좆배에 까는 거야, 평생을. 대출이자 갖다 뒤지는 거라고, 평생을. 그러다 보면서 여유가 없어지죠.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아파트 값만 나가요? 차 유지비 나가야 되지. 뭐 전기세 나가야 되지. 공과금 나가야 되지. 의료보험 나가야 되지. 뭐 나가야 되지. 자꾸 지출이 많아져 버려. 내 주제는 요만한데 이만큼의 삶을 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이 어렵지. 그러니까 맨날 사기를 쳐야지. 내 주제는 요만한데 이만큼의 인생을 살라고 하니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좆도 안 되는데 큰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많아지고 나라 경제가 휘청휘청되고 내수시장은 작살나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서민들은 더 어려워진다고. 주제를 모르니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돈을 버는 액수보다 이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지출을 얼마만큼 줄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편해진다니까요. 남들 외제차 타? 알았어, 그래, 니네 외제차 타라. 나는 너네 지출할 동안 내가 지출을 안 해서 돈을 벌게. 니네 외제차 타고 다녀. 나 지하철 타고 다닐게. 버스 타고 다닐게. 그러면 안 써야 될 돈을 이 사람은 쓰는데 나를 안 쓰면 내가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많겠어요? 여기서 맨날 사기치면서 살다가 그렇게 펑펑 쓴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많겠어요? 당연히 내가 많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이 아끼고 이 절제하고 남들 할 거 절제하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올가매면서 살아본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가 와도 버틴다니까요. 왜? 내 평상시 살던 모습이 이거야. 나는 남들한테 과시 안 하고 주제 넘게 안 살고 대출해 가면서 좋은 아파트 안 들어가고 대출해 가면서 좋은 차 안 타고 지출을 줄여버렸어요. 그런 생활을 해왔던 사람은 경기가 어려워져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왜? 내 몸에 뱄으니까. 습관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이 보이니까. 근데 내 주제에 안 맞게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주제 넘게 뭐 레스토랑 다니고 뭐 오마카세 뭐 다니고 펑펑대고 쓰던 사람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사기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겠어요? 살기가 팍팍하죠. 당연히 쓰던 씀씀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못 버티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 부르고 전세 사기 터지고,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난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 답답한 거야 그게. 그러고 남 탓하지. 아우, 저런 새끼들이 나와갖고 방송에 나와서 부동산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저런 새끼들이 안 좋은 것들 얘기하는 새끼들이 저런 새끼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야 우리가. 남 탓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남 탓을.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남 탓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거리가 있으면 남이 설사 잘못했어도 내 탓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 해결점이 보이고 이 방향성이 보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요. 인생 자체가 피곤해진다니까. 고달파지고. 내 주제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내 벌이에 맞게 지출을 줄이면서, 그러면 인생이 편하다니까요. 돈은 조금 덜 벌어도 2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50만 원 지출해. 근데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지출을 한 달에 950을 해. 누가 더 잘 살겠냐고. 내가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버는 액수보다 나가는 돈을 지출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지 보험료도 안 나가고, 내 몸 건강을 유지를 해야지 병원비도 안 나가고, 쓸데없는 돈도 안 나가고, 내 또 사고방식이 맑아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고, 내 나중에 만날 부인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고,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기 위해서 나중에 건강해야지 오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운동을 하는 거고, 운동의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죠. 야,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운동하냐. 그러니까 평생 노가다만 하고 사는 거야, 인생이. 평생 노가다만 하면서 낙도 없고 사기나 쳐야 되고, 그 돈을 유지하려고 사기나 쳐야 되고, 그렇게 큰 자식들이 떼부자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 그래봐야 얼마 잘 살지도 못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으로, 바른 사고방식으로 내 주제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살다 보면 다 사라진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지금 내 주제에 넘는, 분에 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힘든 거지, 내 주제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살다 보면 힘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힘들어질 이유가. 이거 이 연애 문제부터 결혼 문제부터 뭐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막 경제 얘기까지 나오는데, 좀 이 너무 남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인생을 너무 고달프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굳이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삶의 질을 올리면서도 살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이 다 사기꾼이 돼가면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지, 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걸 또 남 탓만 하는지. 문제는 본인들한테 있단 말이야. 본인들이 사기치고 본인들이 제대로 인생을 안 사는 걸 자꾸 남한테 그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남을 자꾸 탓해버리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어릴 때 다녔지만 저는 지금 확실하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모르는데요, 하늘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는 알아요. 하늘은. 그게 뭐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남을 속이고 남을 잠깐 저기 해서 버는 이득들은 다 보고 있다. 잘못하는 것들은 다 천벌을 받는다. 그리고 나도 천벌을 받아봤다 여지껏 몇 번. 그래서 나이도 먹으니까 자꾸 이렇게 변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좋은 생각만 하고 살고 자꾸 이렇게 발전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인생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복도 주는 거지. 나는 맨날 사기치고 사기꾼으로 살고 돌아다니면서 뻘짓거리하고 다니고 사는데 나한테 하늘이 복을 주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으면 내가 잘 살고 싶으면 내 자신이 바르게 이렇게 뭐 힘들어도 굴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내 양심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막 자꾸 막 짬뽕이 돼갖고 저 진짜 이거 한 3시간 틀어놔도 계속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근데 이게 또 너무 길어져 버리면 좀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문제거리를 남한테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길 시작해라. 그러면 인생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자꾸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해결 방법도 보이기가 시작한다. 좀 남 탓하는 삶은 좀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번에는 또 뭔 할 얘기가 있으면 찾아오는 걸로 하고요.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인생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매달 한 달 카드값 내는 고민하면서 저도 이렇게 인생을 막 무조건 다 잘 살았다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서 인생들을 왜 저렇게 어렵게 살까. 뭐 그냥 오지랖이라고 해둘게요. 그냥 심심해서 그냥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니까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너무 고깝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번에는 또 뭔 내용 있으면 이렇게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말들 가족들과 잘 보내세요. 가족들과 재미나게 보내시고 나가서 혼자 막 뻘짓거리하고 막 친구들 만나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